이동. 자, 이동을 할 거예요. 이제 도형의 이동입니다. 도형이라는 것에는 그냥 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점 같은 것도 도형으로 취급을 해서 우리는 크게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동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평행 이동. 두 번째는 대칭 이동이 있어요. 대칭 이동이 있다. 이때 대칭 이동은 종류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행 이동은 정말로 오른쪽으로 위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한다면 대칭 이동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 뭐? 점에 대한 대칭 이동과 두 번째 선에 대한 대칭 이동 두 가지가 있어요. 대칭 이동은 이거 기준을 바탕으로 기준이 되는 것을 바탕으로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형태를 형상화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점이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선의 90도를 그어가면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정도로 이동하는 것. 이게 이제 선에 대한 이동이에요. 그럼 점이라는 것이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여기에 온 만큼을 더 가서 그려지는 것이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준까지 갔던 거리를 또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만약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다면 걔를 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거울이에요. 거울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에서 먼 데가 멀어지고 얘에서 가까운 데가 가까워지는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도형에 대한 대칭 이동을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볼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그나마 볼 기회가 두 개 정도 있어요. 첫 번째가 돋보기 본 적 있어요? 돋보기 실제로? 돋보기 본 적 있어? 돋보기 이렇게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크게 보이죠? 그럼 돋보기 멀리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안 해봤죠. 니네들 초등학교 때 뭐하고 산 거야? 그런 걸 안 해봐? 얘 돋보기 원리는 알죠? 돋보기 원리가 뭐예요?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모인다는 개념이에요. 맞죠? 그래서 상을 확대한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뒤집어지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져요, 상이. 이게 점 이동이에요. 알았죠? 도형의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 된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숟가락이에요. 숟가락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움푹 파여 있죠? 그렇죠? 숟가락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여요? 좀 가까이서 보면 크게 보이잖아요. 그치? 멀리서 보면 어떻게 돼요? 숟가락 기준으로 뒤집어져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게 숟가락은 오목 거울 같은 개념이라 이게 볼록으로 렌즈가 아니라 렌즈는 통과하는 거고 거울은 반사하는 거잖아. 볼록 렌즈는 이렇게 갔던 오목 렌즈는 이렇게 갔던 데가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뒤집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쳐다봐도 내 얼굴이 뒤집어져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점에 대한.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우리 눈에서 일어납니다. 알았죠? 우리 눈.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이 망막이 이렇게 이게 홍채가 이렇게 있잖아요. 수정체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망막이 있대. 그치? 맞아?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시신경이 있는 거잖아. 그쵸? 시신경이 있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얘가 이렇게 통과를 하면 모여. 근데 문제는 뭐냐면 뒤집어서 보여요. 실제로 우리 망막에는 뒤집어진 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머릿속에서 수정을 해요. 머릿속에서 이 상이 뒤집어진 걸 다시 똑바로 세우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잠이 안 올 때 눈만 감고 있어도 잠을 자는 것과 같은 효율을 느낀다는 이유가 눈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흔히 말해요. 인간의 눈이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왜냐면 이 뒤집어져서 상이 맺힌다는 것 자체가 극도로 안 좋은 효율을 이제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시신경 모여있는 망막 이런 데다가 여기에 이제 상이 걸치면 실제로 보이지도 않고 만약 우리가 늙어가지고 이 수정체나 이런 게 탄력이 잃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안 맺히는 거지, 제대로. 그렇지. 그래서 다른 안경 같은 보조 도구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근시 같은 경우도 있지만 원시 같은 경우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들 보면 이제 글씨 이렇게 보시죠. 그렇죠? 가까운 게 잘 안 보여서 이렇게. 이제 눈이 스스로 그거를 조절할 힘이 없어진 거죠. 그런 거다. 어? 뭐라고? 아니, 이제 안 보이지. 안 보이는, 그러니까 흐리게 보이지. 이게 뭐지? 하고서 이렇게 흐리게. 흐리게 보여서 이제, 근데 원래는 우리가 스스로 먼 거는 좀 더, 먼 거는 이게 홍채랑 수정체가 살짝씩 움직이면서 먼 거에 초점을 잡고 싶으면 얘가 움직여가지고 보고 가까운 거에 보고 싶으면 다시 초점을 잡아서 멀다 갑자기 확 오면 초점 안 잡히잖아. 그것처럼 천천히 초점을 잡는 건데 늙은 이제 나이가 되면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익숙한 곳에 대해서만 보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뭐라고 써있지? 이렇게 한 40초쯤만 되면 됩니다. 이렇게 돼요. 네, 선생님들도 다 이제 그런 시기라서 나도 이제 얼마 안 남았지. 나도 이제 이렇게 책 봐야죠. 뭐지? 이렇게. 그렇죠? 자, 우리가 이동을 할 겁니다. 점과 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도형이란 건 기본적으로 fx, y는 0이라고 다룹니다.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처럼 펑션의 f를 쓰지만 fx, y는 0이라는 것은 실제로 도형의 방정식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모두 다 일반형 취급을 하겠다고. 일반형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일반형이 아닌 건 안 다루겠다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럼 점에 대한 평행이동은 어떻게 되냐? x축 방향으로 a만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을 한다고 할 때 점은 기존의 x, y라는 애가 그냥 더하기 a 더하기 b를 하면 됩니다. 만 도형은 그렇지 않아요. 도형은 f x-a, y-b는 0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볼까요? y는 x제곱이라는 애가 있다고 합시다. 얘를 우리가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y는 x-1의 제곱 더하기 2라고 쓰죠. 그쵸? 이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잖아. 그때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방법으로는 꼭지점이 1,2가 됐으니 꼭지점이 1,2가 되도록 바꾸자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거였단 거예요. x 대신에 x-1, y 대신에 y-2를 대입한 형태인 겁니다. 그렇죠?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애가 있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고 하는 원이 있을 때 마찬가지로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하면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1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죠? 중심이 1,2가 되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알 수 있죠. x 대신에 x-1을 y 대신에 y-2를 대입한 겁니다. 즉 얘네들을 더하기 빼기 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형태를 대입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x랑 y 대신에.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항상 설명했던 거라서 뭐 기억을 하고 있다면 다행히도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x는 뭐랑 뭐가 들어가요? 그럼 여기 괄호에는 뭐랑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쵸. 그러면 내가 만약 2랑 0을 해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해를 2랑 0으로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빼기 1을 하면 됩니다. 그쵸? 그럼 2 들어가서 1 되고 0 들어가서 마이너스 1 되니까. 그쵸? 맞아?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건 이거야. 1과 마이너스 1이 원래 해예요. 내가 만드는 새로운 식은 얘가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해서 만들어진 2와 얘가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해서 만들어진 0을 새로운 해로 갖고 싶어요. 그러면 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면 얘가 아니라 얘를 해로 갖고 싶거든. 즉 이동한 만큼을 빼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네가 새로운 해가 됩니다. 즉 점이 이동했어요. 점이 이동했어요. 얘네가 새로운 해야. 이게 이미 내가 해라고 정한 거야.
근데 기존에 x, y에 이거 대입하면 성립해요? 당연히 안 한다고. 숫자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성립이 돼? 그래서 이 식을 바꿔줘야 돼. 어떻게? 빼기 a 빼기 b를 해서. 그러면 x 더하기 a가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y 더하기 b가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라는 이때 이 방정식부터 가져왔던 아이디어가 그대로 사용되는 거예요. 새로운 해가 정해졌고 그 새로운 해가 이제 딱 맞아 떨어지도록 식을 조작한다는 개념인데 헷갈리면 그냥 외워도 됩니다. 맞죠? 이게 어려운 개념이긴 해서 외워도 괜찮아요. 자, 그럼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다시 대칭 이동을 해봅시다. 대칭 이동은 크게 4가지를 다루어요. 근데 우리는 5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x축에 대한 대칭 이동, 두 번째 y축에 대한 대칭 이동, 세 번째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 네 번째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 다섯 번째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이동. 대칭 이동은 상대적으로 편해요. 왜냐면 그냥 점이 도형이 됩니다. 뭔 말이냐?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 x, y라는 x축에 대한 대칭이요. 이게 x축 대칭 이동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애를 이쪽으로 이동시킨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되냐? x, 마이너스 y, y의 부호만 바뀝니다. 그럼 도형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을 때 똑같이 움직여요. 왜? 마이너스 y가 헤어야 되니까 마마 뿔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돼요. 자, y축 대칭 이동은 얘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수직인 방향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x, y, x 좌표의 부호만 바뀌어요. 그리고 이것도 x 좌표의 부호만 바뀌어요. 이렇게 됩니다. 원점 대칭은 사실 얘를 이동한다는 개념으로 봐도 괜찮아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로 바뀌고요. 도형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됩니다.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은 얘를 지금 y는 x라는 선이 있어서 여기 이렇게 이동한다는 개념이거든. 그럼 특이하게도 이게 y, x라고 바뀌게 돼요. y, x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f, y, x는 0 이렇게 바뀌게 돼요.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이동은 얘를 이쪽으로 이동시키는 거거든. 그럼 뭐가 되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가 됩니다. 그리고 얘도 f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는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하고 간단해요. 다 암기합시다. 보면서 한번 천천히 문제를 풀어볼게요.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 하나만 설명해 볼까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자, y는 x에 대해서 어떤 a, b가 있다고 합시다. 대칭 이동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선을 어떤 애가 여기 얘한테 온 만큼 수직으로 온 만큼 간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가요? 즉 다른 말로 뭐냐면 요거랑 요거의 수직 이등분선이 y는 x가 된 거예요. 내가 구하려고 하는 x랑 y라는 좌표, 그게 얘랑 무슨 관련이 있을지가 궁금한 건데 얘네 둘의 중점이 y는 x 위에 있어서 a 더하기 x는 b 더하기 y라는 관계식이 하나 세워집니다. 두 번째, 얘랑 얘 간의 그 기울기가 수직이잖아요. 그래서 x-a분의 y-b가 기울기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럼 넘기면 y-b는 마이너스 x 더하기 a, 즉 x 더하기 y는 a 더하기 b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x-y는 b-a거든. 얘랑 얘 연립하면 x는 b, y는 a가 떠요. 그래서 좌표만 바뀐 형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맞죠? y는 x가 약간 거울 같은 개념이다라고 여겨도 괜찮습니다.
거울을 기준으로 대칭되는 거라서 이 x좌표, y좌표가 싹 바뀌는 거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어요. 굳이 이야기하면 이렇게 할까요?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다고 하죠. 오케이? 내가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고 걔는 x는 y제곱 이런 식으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형태 또한 당연히 포물선처럼 생기겠죠? 기하에선 얘를 배웁니다. x는 y제곱, y는 x제곱이 아니라. 알았죠? 근거는 명확하죠? 생긴 건 똑같잖아. 어쨌든 대칭 이제 거울처럼 돌린 거니까 생긴 건 똑같다. 하지만 얘는 함수가 아니죠. 함수는 x 하나에 y가 하나 연결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도형이 방정식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2차 곡선이라고 그때는 배웠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여기까지에 대해서만 다루고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죠. 추가로 뭐 실제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몇 개 더 있는데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할게요. 자, 522번부터 천천히 해보죠. 마이너스 2,1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한 애가 b다. b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한 애가 c다. 그리고 이 셋을 지나는 원의 중심의 좌표가 3,2다. 그때 mn의 값을 구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런 상태죠. 자, 마이너스 2,1이 있어요. n만큼 갔어요. n만큼 갔어요. 요 삼각형의 외심이 3,2랍니다. 떠오르는 게 뭐죠? 뭐요? 맞아. 아주 정확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2,1이었는데, 그쵸? 그럼 여기가 얘가 가운데니까 5, 1만큼 달라졌잖아요. 그럼 8, 3이고, m은 6, m은 10, n은 얼마? 2 이렇게 된다. 곱하면 20. 그림을 잘 따라 그리면 사실 어렵지 않은데 이걸 또 원의 중심 그럼 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이런 생각하면 이제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헛짓거리. 그쵸? 무슨 상황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자. 533번. x-2y는 0이라는 애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직선과라고 했어요. 그럼 평행 이동을 해요. 얘가 x 더하기 3y 빼기 4는 0과 3x 더하기 y 빼기 4는 0과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대. 이게 무슨 말이지?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이라서 우리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방법이 보통 이제 두 개였는데 뭐랑 뭐였어요? 하나가? 평행한 게 있다. 근데 평행한 게 있을 리가 없죠. 이거 기울기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 두 번째가 뭐였어요?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걸 택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평행한 건 기가 한 점에서 만난다. 이 둘의 교점을 찾아야 됩니다. 이 둘의 교점은 어떻게 찾아요? (1,1) 얘를 얘가 지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0이다.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틀렸어. 왜 틀렸지? 답을 잘못 썼나? 잠시만요. 답 좀 확인해 볼게요. 마이너스 1 같은데. 왜 1이라고 적혀 있냐? 빠바바밤빰 몇 번이지? 533번. 1이라고 적혀 있는데.
요즘 잘못 구했나요? 얘랑 얘가 1,1 안 지나니 혹시? 11 되잖아. 그래도 얘 11 대입했어.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0이잖아. 1 마이너스. 혹시 너희 답 좀 확인해 줄래? 내 교재가 좀 초판이라서 답이 항상 수정이 안 돼 있는 게 있더라고. 마이너스 맞아요. 네, 마이너스 1 맞대요. 고맙습니다. 가끔 수정이 안 돼 있는 게 있더라고, 내 거는. 네, 뭐 됐네요. 우리가 알다시피 교점을 지나도록 하면 된다. 이렇게 맞죠? 삼각형이 이루지 않는다. 앞에서 했던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하다 보니까 앞에 것들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럼 당연하게도 계속 더딜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다. 자, x 더하기 1의 제곱 y-2의 제곱은 4라는 애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한 원이 이제 만난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만나는 점의 길이가 2다.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고요. 마이너스 1,2가 중심인 애가 있고 얘를 내가 적당히 이만큼 a만큼 이동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거야. 그럼 얘는 중심이 얼마가 돼? 1,2 더하기 a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여기 현의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2라는 거예요. 현의 길이가 2. 그러면 현의 길이가 2라는 것은 여기 이렇게 반띵 하면은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2고 여기 길이가 1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길이가 얼마가 돼? 루트 3이죠. 그럼 여기까지 길이도 루트 3이겠지. 왜냐면은 똑같은 원이니까 이게 멀어지면은 가운데에서 만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루트 3이다 라고 보는 거죠. 점과 점 간의 거리를 이야기하는데 2루트 3이고 여기가 2예요.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가 돼요? 2 루트 2가 돼야겠죠? 그쵸? 그래서 A는 2루트 2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요? 그림 그려서 공통 현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 이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구하는 거고 반대로 현을 알려줬으니 중심부터 현까지의 거리를 알려준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551번. y는 표준형을 바꿨어요.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이동하면 y 플러스 1은 x, 조심해요. x 대신에 x 더하기 2를 대입하는 거라서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y는 x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얘가 y는 mx랑 pq에서 만나는데 pq의 중점이 원점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거 교점을 일단 구해달라는 거잖아요. 그쵸? 교점은 어떻게 구해요? 둘을 같다라고 놓으면 되죠. 즉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1은 0에 대해서 여기에 근이 교점의 x좌표인데 이거의 근이 교점의 x좌표인데 중점이 원점이란 건 무슨 말이에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 0이라는 거죠.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 관계에 따라서 m-2라서 m은 2라고 결정됩니다. (557번) 보도록 해볼게요. y는 x 더하기 8 위에 있는 점 a래요. a, a 더하기 8이겠죠. 걔를 y는 x에 대치 이동한 점을 b라고 했어요. a 더하기 8, a. 걔를 원점에 대해서 대치 이동했대요. 원점에 대해서 대치 이동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8, 마이너스 a 이렇게 됐어요. 이때 이 넓이?
뭔 말이야? 그림을 잠시 그려볼까요? y는 x 더하기 8 위에 한 점이 있대요. 걔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어요. 그쵸? 그게 이거죠. 걔를 y는 마이너스 다시 원점에 대해서 잠깐만 여기랑 여기가 수직이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라서 얘를 여기가 지금 같은 길이잖아요. 그쵸? 같은 길이라고. 왜냐면 대칭한 거니까. 그럼 얘를 요만큼 그대로 보내는 게 원점 대칭이잖아. 그러면은 그 점이 C라는 애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8, 마이너스 A가 되는 애가 신기하게도 같은 직선 위에 있네. 그렇잖아. 실제 여기 딱 대입하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돼버렸네.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무슨 삼각형? 직각 삼각형이 되고, 직각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여기는 2a 플러스 8의 루트 2, 여기는 8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넓이가 256이다라고 했는데 곱하고 2분의 1 하면 2a 플러스 8 루트 2 곱하기 8 루트 2 곱하기 2분의 1은 256인데 2분의 1, 2분의 1 루트 2 제곱 없애고 8이랑 256 하면 32라서 a는 24, 12 이렇게 계산됩니다. 틀렸다. 이때 x좌표랑 y좌표의 합을 구해달래요. a가 12니까 a는 12, 20이라서 더하면 32. 네. 여기 내가 이거 길이 어떻게 구한 거예요? 여기랑 여기? 1대1 대 루트 있었죠. 기울기 1이라서 1대1 대 루트 2잖아. 근데 여기 x끼리만 빼면 되잖아. 2a 플러스 8, 2a 플러스 8, 2a 플러스 8 루트 2. 이걸 또 뺀 거예요. 제곱 더하기 뺀 거예요. 제곱하고 뭐 그러고도 다 계산한 다음에 또 제곱 찾아서 꺼내고 그런 짓 하지 마시고요. 기울기 나왔으면 1대1 대 루트 2 이렇게 쓰자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1대1 대 루트 2잖아.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서 1대1 대 루트 2하면 8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자고 첫 시간부터 이야기했어요. 2학기 첫 시간부터. 그쵸? 비유관계 이용해서 길이 구하자고. 이제 와서 모른 척 하면 안 돼요, 친구들. 계속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568번) 3k 더하기 2의 x 더하기 2k 더하기 1의 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애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대요. y는 x 대칭 이동하면 뭐랑 어떻게 되는 거예요? x랑 y 진짜 자리만 바꿉니다. x라고 쓰는 자리에 y라고 쓰는 자리에 x만 쓰면 돼요. 이렇게 썼더니 걔가 k에 관계없이 항상이래요. k에 관계없이 항상이라는 건 k로 묶어달라는 거잖아. 그치? 3y 더하기 2x 더하기 x 더하기 2y 빼기 3은 0.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가 얼마냐라고 이야기했어요. a 더하기 b를 물어봤네. 그럼 이게 a 더하기 2b는 3이고 왜냐면 얘가 0이고 얘도 0이니까 또 2a 더하기 3b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연립하면 b는 3, 6 a는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나요? 네,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둘을 더한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두 문제만 딱 더 하고 끝낼게요. C1 표준형을 바로 바꿀게요. x-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2 이렇게 되고요. C2
C는 얘를 원점, 다시 Y는 X 대칭했대요. Y는 X 대칭하면 어떻게 된다고? X 자리에 Y만, Y 자리에 X만. 그래서 여기가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은 이렇게 된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원 두 개가 있는 거죠.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이렇게. 이때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 중에서 가장 먼 애는 누구니? 거리, 두 점 간의 거리가 가장 먼 애 어디부터 어디까지 했어요? 이어서 연장선 여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거리는 우리가 3루트 2고 맞지? 그 다음에 반지름 두 개를 뭐 해주면 돼요? 더 해주면 되겠죠. 반지름 두 개.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걔네 둘 이으면 반드시 기울기 마이너스 1입니다. 왜냐면 y는 x의 수직인 방향으로 이동한 거라서. 이해 안 가면 질문을 해줘요, 친구들. 마지막으로 580번 보면서 끝내죠. 진도는 그만 나가고 잠깐 문제 풀다 갑시다.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빼기 7을 원점 대칭 이동했대요. 원점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부호를 바꿔요. 물론 이게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라서 마이너스 x의 제곱은 무시되죠? 그냥 x제곱으로. 그럼 이제 마이너스 y는 이라고 하는 건 보기 흉하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얘가 y는 ax 더하기 2랑 뭐 한대요? 접한대요. 접한다는 건 어떻게 해요? 둘을 넘겨서 판별식을 한 게 0이 되는 거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1이 0이 되는 건데 이거의 모든 a의 합을 구해달래요. 그럼 그냥 근과 계수 관계만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평행이동, 대칭이동 하는 거에 대해서 다루었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유형별로 5문제씩 풀면서 숙제를 잘 해오길 바랍니다. 원방 부분에 5문제 하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더 하면 좀 기준이 잘 안 세워져서 잘 해보세요.